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심신 상태를 인정하면서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어. 근데 이 판결이 이후에 그 하급심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보상의 모든 해답, 마에스트로. 변호사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참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지.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 시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 안 된다는 건 좀 오버하는 거고, 다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심신상실이라는 거를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최근에 법원 판례 봐도 정신질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는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목매임 사건의 경우에 법원에서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컸어.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들을 좀 보면 법원의 입장이 좀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좀 느껴져. 이런 소송들에서는 심신상실 상태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지. 그러면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 중요한 건 심신상실 상태가 보험약관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야. 심신상실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 이런 상태라면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어차피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고 하지. 이런 문제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망 방법에 따라서도 심신상실 논란이 달라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목매임, 추락사고, 약물사고, 이제 번개탕 사용 같은 경우들이요. 맞아. 사망 방법에 따라서도 심신상실이 인정될지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또 추락 같은 경우에 순간적인 판단력 상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높아. 반면에 이제 약물 과다 복용, 그리고 예를 들어 번개탄을 사용해서 사망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행위자의 고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고의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 그래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거야. 사망 방법에 대해서 어떤 준비 과정과 당시의 망인의 정신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야.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인지 아니면 다소 좀 계획적으로 준비된 행동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이야. 보험사의 심사 과정도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보험사 심사 과정은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겠지.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기록, 그리고 사고 당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기록, 그런 거를 확보한 후에 본인들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가 특별히 좀 고액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험사는 최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 그래서 사망의 고의를 좀 추정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보통은 소송으로 가게 돼 있지. 그럼 이런 소송에서 중요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특히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걸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지. 병원 기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가의 소견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 최근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많이 쓰이고 있어. 정신질환의 중증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치료 기록과 의사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해졌지.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사고 당시의 정황이랑 결합을 해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그렇다면 이런 분쟁에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로 정신질환과 관련된 어떤 진단과 치료 기록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돼. 담당 주치의 소견이나 어떤 공정한 기관에서의 감정을 통해서
사고 당시 망인이, 돌아가신 분이 어떤 정신 상태였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주변 사람들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들, 목격자, 그런 사람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진술을 해줄 수 있다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걸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돼. 그리고 세 번째,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럴 때는 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특히나 최근 판례 동향이나 보험사 심사 기준 같은 거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만약에 없다면 특히 이런 자살 사고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특히 법적 해석이 좀 복잡한 경우에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다소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지.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런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심신 상태를 인정하면서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어. 근데 이 판결이 이후에 그 하급심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사고 같은 경우에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 소송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 판결 이후에 법원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해. 특히 예를 들어 목매임 사건에서 이제 순간적인 판단력 상실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도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야. 그렇군요. 그럼 이 영상 시청자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무도 안 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사고를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내 입장이야.